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실리콘밸리의 전설, 피터 딜의 생각입니다. 그의 책과 강연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공 공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그냥 따라하는 건 진짜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터 틸은요, 진짜 위대한 비즈니스의 탄생,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 그 순간은 역사상 딱 한 번뿐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라.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라. 이런 조언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우리를 진짜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라면 어떨까요? 피터 틸은 비즈니스에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공식 같은 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혁신적인 순간, 즉 0에서 1로의 도약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니까요. 새로운 걸 만드는데 무슨 공식이 있겠어요, 그쵸? 당신만 동의하는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피터 틸은 바로 이 역발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찾고 진짜 가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못 보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첫 번째 통념부터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볼까요? 바로 경쟁이 좋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본주의 하면 경쟁을 떠올리고 경쟁이 곧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틸은요, 이 둘이 실제로는 완전 정반대 개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제학에 완전 경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들여다보죠. 모두가 똑같은 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면 결국 이유는 제로가 되고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마치 서울 한복판에 남들 다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 더 차리는 것과 같죠. 이게 바로 기업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틸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그 유명한 첫 문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비틉니다. 불행한 회사는 모두 똑같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한 회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각자 독창적인 독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어때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보다 더 직설적일 순 없겠죠. 경쟁에만 몰두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옆 사람 이기는 데만 혈안이 된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는 거죠. 틸은 이걸 자기 경험으로 설명해요. 스탠퍼드에 들어가고 또 로스쿨에 가고 월스트리트 최고의 로펌에 입사하기까지 수많은 경쟁에서 이겼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그곳을 나가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회사를 그만두자 동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탈출이 가능한 줄은 몰랐네. 경쟁에 갇히면 바로 눈앞에 출구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듣고 혹시 좀 찔리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어쩌면 남들 이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까맣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경쟁에만 목을 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모방 본능 때문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 왠지 안전해 보이는 길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군중 심리는 결국 비즈니스 거품에 만들고 정작 아무도 가지 않는 진짜 기회의 문은 그냥 지나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통념으로 넘어가 보죠. 세상에 나올 만한 위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다 나왔다는 생각 많이들 하잖아요. 틸은 여기에 비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맞받아칩니다. 새로운 사업의 씨앗은 바로 이 비밀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 틸이 말하는 비밀이 무슨 초자연적인 미스터리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뻔한 상식과 아무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 그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역사는 늘 이런 비밀을 찾아온 과정이었어요. 18세기에는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미지의 대륙이 비밀이었고 19세기에는 주기율표의 빈칸을 채울 새로운 원소가 비밀이었죠.
그리고 2000년대에 페이팔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 이것도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 못한 숨겨진 비밀이었던 거죠. 발견의 영역은 계속 바뀔 뿐 비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생명공학, 우주기술, 아니면 인공지능?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TL이 제시하는 징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흔히 세계화와 기술, 이 두 가지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틸은 이 둘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진보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왼쪽에 있는 세계화는요, 수평적 진보예요. 이미 효과가 증명된 걸 복사해서 널리 퍼뜨리는 거죠. 1에서 N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중국이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여 성장한 게 대표적인 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기술은 수직적 진보입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0에서 1의 과정이죠.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 사실 우리가 쓰는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1960년대만 해도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제1세계, 제3세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건 계속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말을 쓰죠. 이건 마치 이미 완성된 모델이 있고 그걸 따라잡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미래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 모델의 모방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 즉 발전이 끝난 나라라고 부르는 순간 더 이상의 기술적인 돌파구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꺾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정말 위험한 꼬리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결국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만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그 답안에 당신만의 제로 투 원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모든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될 겁니다.